소재의 특성을 강화시킨 세계 최초의 신소재 개발부터 자동차의 에너지 손실을 막고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저마찰 코팅 기술까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뿌리 산업을 통해 미래 생산기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찾아가 봅니다.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무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줄 튼튼한 뿌리가 아닐까 합니다. 나무의 성장을 위해 영양소를 듬뿍듬뿍 흡수하는 뿌리처럼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1989년 10월에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설립 후 현재까지 25년여 동안 중소기업을 비롯해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조산업의 핵심인 생산 기반 기술, 생산 시스템 기술, 산업 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 기반 기술 중에 뿌리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뿌리 기술은 제조산업의 기초 기술이면서 가장 중요한 생산 기반 기술입니다. 이 기술 없이는 어떤 부분도 생산할 수 없는 기술로서 어떤 부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주조기술, 금형기술, 소성기술, 용접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 부품과 제품의 기능과 특성을 부여하는 열처리, 표면처리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산 기반 기술은 국내에 상용화된 동시에 기술이 해외에 역수출되고 있는데요. 에코마그네슘이라고 불리는 생산 기반 기술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인 신소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서 희소금속의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희소금속연구 실용화 그룹 연구실을 찾아갔는데요. 연구실이 정말 넓고 크더라고요. 연구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연구와 실험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는데요. 마치 철공소나 제철소 같은 뜨거운 열기가 연구실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아주 특별한 신소재가 개발됐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개발한 것은 친환경 에코마그네슘이라는 소재입니다. 그럼 일반 마그네슘과 친환경 에코마그네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일반 마그네슘은 액체 상태에서 발화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금속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에코마그네슘은 전혀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계적 특성 면에서 기존 마그네슘 합금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갖는 신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에코마그네슘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은지씨를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러 가시죠. 마그네슘의 경우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금속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수송기의 경량화가 중요시됨에 따라 마그네슘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철,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이 놓여 있는데요. 부피는 같지만 무게는 마그네슘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이게 진짜 훨씬 가벼운데요? 맞습니다. 오. 확연히 차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실에서 개발한 에코마그네슘은 일반 마그네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마그네슘의 산화성을 살펴볼 건데요. 일반 마그네슘의 경우 액체 상태에서 공기에 닿으면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과연 에코마그네슘에도 같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각각의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 놓고 표면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금형의 액체 상태의 일반 마그네슘을 붓고요. 에코마그네슘도 붓습니다. 5분쯤 지나자 은백색이던 일반 마그네슘이 완전히 까맣게 변했는데요. 반면에 에코마그네슘은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조금 뿌려봤는데요.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던 일반 마그네슘의 표면이 물을 만나자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물을 뿌리니까 더 마그네슘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마그네슘의 발화는 산화에 따른 현상입니다. 따라서 발화가 되고 있는 마그네슘에 물을 뿌리게 되면 그만큼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코 마그네슘에 물을 뿌려보았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물방울만 생길 뿐 아무 반응이 없네요. 일반 마그네슘은 지칠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에코 마그네슘은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에코마그네슘에는 미량의 산화칼슘이 첨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미량의 산화칼슘의 첨가를 통해서 표면에 치밀한 산화막이 형성되고 이 치밀한 산화막이 산화 반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이번엔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에서의 두 마그네슘의 내 발화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각각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번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믿기지 않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불을 붙였는데 하나는 불에 활활 타고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많이 신기하시죠? 둘 다 녹아 끊어지긴 했지만 일반 마그네슘과 달리 에코 마그네슘에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또 마법을 부리셨어요. 여기 일반 마그네슘은 이렇게 불이 붙어서 떨어졌는데 이 에코 마그네슘은 불은 안 붙고 그냥 녹아 떨어지기만 했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밀한 산화막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열이 가해짐에 따라 녹을 수는 있어도 발화는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발화가 일어나더라도 금세 치밀한 산화막을 다시 형성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 등에 사용되는 금속인데요. 만약 항공기나 자동차 등의 화재가 발생해 장시간 불에 노출될 경우 발화가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폭발에 의한 2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연구실에서는 에코 마그네슘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의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제품들이 상용화된다면 화재나 폭발로 인한 2차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박사님, 이 특별한 마그네슘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방금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마그네슘은 기본적으로 산화가 잘 되는 금속입니다. 게다가 액체 상태에서 발화를 일으키는 금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SF6라는 가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SF6 가스는 치명적인 온실가스로 현재 그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마그네슘이 자동차나 항공기 등의 수송기기에 적용되었을 경우 만약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마그네슘의 발화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 또한 현재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친환경성,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저희가 에코 마그네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연구는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먼저 1차적으로는 이 마그네슘이 더 많은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마그네슘을 첨가 원소로 하는 다른 학군기에도 적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일반 마그네슘 첨가 시 발생됐던 그런 단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계획입니다. 정말 이 에코 마그네슘이 상용화된다면 더 안전한 세상이 오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과 편재성 때문에 신소재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인데요.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사고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신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길 바라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마찰에 의해 손실되는데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엔 총 사용 연료의 15%라는 막대한 에너지가 마찰로 손실됩니다. 이 같은 자동차의 에너지 손실을 막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팀이 있다는데요. 열처리 연구 실용화 그룹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서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높은 열처리 공정과 장비를 개발하는 열처리 연구 실용화 그룹. 접시 같은 둥근 판을 놓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는가 하면 작은 금속을 비비며 마찰을 확인하는 연구원도 있는데요. 연구실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 건지 궁금하시죠? 기계 장치가 발달돼 있는 현대사회에서 같이 이 마찰력은 또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인 경우에 총 연료의 15%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로 이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마찰 기술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코팅제를 개발하였고 그 코팅 기술을 잘크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조성으로 코팅제가 구성되었을 때 가장 좋은 저마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저희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코팅 기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코팅제를 만들기 위해선 제일 처음 경도를 담당하는 지르코늄과 내식 특성을 담당하는 알루미늄, 그리고 저마찰을 담당하는 구리원소 등을 일정 성분비로 설계합니다. 하나의 코팅층에 다양한 특성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3가지 이상의 원소를 함유시켜 합금을 제조하는데요. 세 원소의 적절한 비율이 바로 잘크의 핵심이죠. 합금 설계 후에는 3000도 이상의 고온 에너지를 이용한 아크 멜팅법으로 3가지 원소를 녹여 합금 타겟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이상의 원소가 함유된 합금 타겟은 매우 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연구실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스퍼터링 타겟을 만들었습니다. 합금의 적정성을 제대로 갖춘 합금 타겟들을 분말로 만들고 소결 과정을 거쳐 접시 모양 크기의 스퍼터링 타겟을 만듭니다. 현재 연구실에는 100여 종류의 스퍼터링 타겟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이 스퍼터링 타겟을 이용해 코팅을 할 건데요. 먼저 제조된 스퍼터링 타겟을 코팅 설비에 세팅하고요. 코팅하고자 하는 자동차 엔진 구동 부품인 타펫을 스퍼터링 장치에 넣어줍니다. 이 장치가 가동되면 스퍼터링 타겟의 원소가 활성화되고 그 원소가 다시 타펫에 코팅되는 것인데요. 스퍼터링 공정이 시작되면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타겟에 있는 원소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이러한 스퍼터링 과정은 자동차 엔진의 타펫 외에도 피스톤핀, 피스톤링 같은 실부품에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팅이 완성되었는데요. 실부품의 코팅 작업이 끝나면 코팅 부품을 평가해봐야겠죠? 평가는 3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코팅된 방막의 두께 및 표면 조도를 측정함으로써 코팅 부품의 불량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방막 밀착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이용하여 방막 표면에 스크래치를 발생시키고요. 이때 형성된 방막과 코팅 소재 금속의 밀착력을 측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팅된 방막의 경도와 탄성률을 측정하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거칠고 빠르게 돌아가는 자동차의 엔진부 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차 측정 단계입니다. 제조된 코팅막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하는 코팅 제품에 대한 마찰 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엔진 오일을 코팅 부품에 떨어뜨려 코팅 부품의 마찰력을 테스트하는데요. 강한 마찰력을 발생시켜 엔진 오일과 부품 표면 간의 마찰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코팅 부품이 가진
마찰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팅 제품에 따라 마찰 에너지 절감 효과와 발생 여부가 자세하게 그래프로 나타나더라고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엔진 오일과 부품 표면 간에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반응물에 의해서 마찰 계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코팅되지 않은 부품에 비해 약 2분의 1 이하의 마찰 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잘크 코팅된 부품의 경우가 코팅되지 않은 부품보다 엔진 오일과 더 많은 반응을 하고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마찰 계수를 더욱더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실을 옮겨 자동차 엔진 헤드 부품을 이용한 특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마찰 저감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실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자동차 차량 적용 시험 전 마지막 단계와 같은 실험인데요. 코팅된 부품을 엔진 헤드에 넣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당 자동차 바퀴 회전 속도인 RPM을 바꿔가면서 코팅 부품이 엔진부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마찰 에너지 절감은 어느 정도 일으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러 자동차 회사의 엔진으로 실험함으로써 확연한 절감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이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많이 지금 기대를 갖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코팅 기업, 부품 기업, 그다음에 완성차 기업하고 같이 현재 이 기술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적용이 된다면 약 2에서 한 4% 정도 연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2015년이나 2016년에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연비, 고효율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요즘, 우리나라 기업이 자동차 부품 코팅 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인데요. 잘크의 실용화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랩톡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다 열처리 연구 실용화 그룹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열처리 연구하면 이제 열을 다룰 일도 많고 좀 이제 금속이나 무거운 재질을 다룰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실제로 뭐 힘든 점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열 처리하면은 금속이나 열 처리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되게 험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히 열도 높은 온도에서 다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장비 그리고 안전화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남자분은 반대로 그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자재 같은 게 많이 무겁거든요. 한 20kg, 30kg 되는데 그거를 여성분들한테 옮기기에는 좀 힘이 딸리니까 제가 그거는 대신 옮기고 하는 편입니다. 어떠세요?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편인가요? 예. 좀 망설이잖아. 많이 안 도와주셨나 본데요. 이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또는 여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들어오셔서 일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있으면 O, 없으면 X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만 있는 것 같네요. 나래 씨만. 그럼 나래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코팅 분야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요즘 티타늄 반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되게 어디서 산지 모르는 반지를 가져와서 티타늄 코팅을 해달라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공정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해주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뭐 박수 한번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티타늄 코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우선 경도가 좋아지고 그리고 표면 광택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반지를 꼈을 때 좀 금반지 너무 흔하잖아요. 네, 티타늄 반지 통해서 특이함? 그거를 조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두 분도 부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산 반지도 티타늄 코팅을 하면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벗겨지면 또 부탁을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럼 가실 때 저한테 연락처라도. 아까 두 분은 특별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뭔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도 조금 기억에 남긴 하다라는 거 없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쵸. 표정 보였어요? 그쵸. 많은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미모의 리포터분과 이렇게 드디어 그 말을 했구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행복이고. 저도 영광이에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모셔놓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질문. 연구원에 들어와서 생긴 특이한 습관이 있다. 하나, 둘, 셋. 이번엔 다 있으시네요. 네. 그러면 연주 씨부터. 여기는 와서부터 이제 여태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장비들이며 뭐 분석 기기장 같은 걸 다 배워야 되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적는 습관이 들더라고요. 네. 네? 좀 꼼꼼해지는 것 같다. 네. 병호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격 자체가 원래 좀 너저분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주위 환경이 지저분하게 되면은 코팅이나 또 이제 타겟 같은 게 나오면 결과물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 들어와가지고 생긴 버릇이 주변 환경을 좀 이렇게 청결히 하는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팅의 특성상 좀 깔끔해야 하니까 그 다른 이물질이 끼면 안 되니까 청결한 분위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고순도 좋은 연구원인데요. 청결한 습관까지 만들어주고. 그럼 나래 씨는요? 저는 좀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들리던 소문이 이렇게 소리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못 맡았던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은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면 장비에 분명히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감을 곤두세우실 만큼 장비가 중요한가 봐요. 저희한테 장비가 없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더 아끼는 게 장비인 것 같아요. 네. 병호 씨보다? 미안해. 전 제 몸보다 소중합니다. 장비가요? 장비가 고장나면 제가 다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들어와서 뭔가 나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쯤은 이제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나의 역할은 네모다. 뭐 연구 장비에 빗대셔도 되고요. 뭐 금속에 빗대셔도 되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너무 빨리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 열처리로부터 들어볼까요? 열처리류 자체가 1000도 이상으로 열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인데 저 박병호는 1000도 이상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불꽃 사나이로서 좀 더 이 불꽃 같은 저의 열정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짱. 빈말 아니죠? 빈말 아니죠. 그러면 수리하는 공대 여자 어떤 의미일까요? 맨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사수랑 가장 먼저 한 게 장비 고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만 고치면 진짜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째 끝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히
수리하는 게 그냥 업무고, 네. 이젠 편해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멋있어요. 아, 본인이 봐도? 네, 그냥 막 뭐 장비 찾고 고치고 그럼 뿌듯하기도 하고, 네, 재밌습니다. 그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나래 씨 없으면 안 되겠네요? 제 장비만 가능합니다. 네. 장비만. 그럼 연주 씨는요? 네, 열 처리에 있어서 히터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만큼 저도 마찬가지로 네, 이 분야에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히터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연구예요? 나이트 라이딩이라고 지라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네, 이거는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그걸 표면층에 침투 확산시켜서 표면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뭐 좀 더 단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부식이 덜 되게 하거나 마모가 덜 되게 하는 그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히터가 왜 꼭 필요해요? 이온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히터가 없으면 연구가 안 되겠네요, 그럼? 네. 그럼 정말 이 연구 분야에서 꼭 히터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연구를 사랑하고 또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씨 착한 연구원 세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말씀 하나하나에서 연구를 향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앞으로도 그 뜨거운 열정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